타오바오에서 여왕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사람, 작년 하반기에만 매출을 무려 4조 원을 찍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정말로 거침없이 성장하고 있는 네이버 주가. 네이버는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통해서 국내 유통 시장을 선도하고자 하는데요. 현재 네이버와 쿠팡, 양강체제로 굳혀지고 있는 이커머스 업계. 이 치열한 경쟁에서 네이버는 이겨낼 수 있을까요? 호셔PD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륙에서 여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죠. 바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진행하는 리자치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작년 하반기에만 방송을 통해서 판매한 뷰티 상품이 우리나라 돈으로 3조 9천억 원. 우리나라 표현으로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란 말이 있는데 이 정도면 그냥 대기업이죠. 도대체 방송을 어떻게 진행하길래 그렇게 많은 상품들을 판매하나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물건을 팬들에게 보여주고 설명하고 댓글로 질문 같은 것들을 받아서 상품이 어떤지 이야기를 해주고, 일반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방송 출연자들을 보면 홈쇼핑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홍콩 배우로 유명한 유덕화 씨가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 나와서 1시간 동안 무려 4천만 명이 그 방송을 시청했고요. 그 1시간 동안 판매된 상품 액수가 한국 돈으로 86억 원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도 이런 라이브 커머스가 언제나 인기였던 건 아니고요. 최근 몇 년 동안 정말로 급속도로 성장한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유통 트렌드에 가장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선 바로 네이버인데요. 많은 분들이 네이버는 광고 회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네이버 화면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큰 배너로 광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황금 시간대에 있는 저녁 8시쯤 배너 광고료가 무려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익이 정말로 막대했죠.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네이버에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해 주었던 광고 분야가 네이버 창립사상 처음으로 커머스에게 네이버의 주인공 자리를 내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매출 성장률 지표들을 살펴보면 바로 네이버의 커머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굉장히 의아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 한국의 이커머스 회사들이라고 하면은 전통 강자인 G마켓이나 옥션 또는 쿠팡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런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G마켓, 11번가, 위메프나 티몬과 같은 그런 기존의 전통 강자들이 뚜렷한 성장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있는 사이 네이버가 정말로 엄청난 속도로 따라붙고 있는데요. 이렇게 네이버가 빠른 속도로 따라붙을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우리나라에서 검색 엔진 기반이 네이버가 여전히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네이버에서 그냥 원피스라고 검색을 해보면요, 가장 상단에 노출되는 것은 네이버의 자사 쇼핑몰들이 가장 최상단에 노출되고, 또 저희는 그쪽에서 물건을 사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게 되죠. 이렇게 검색 엔진 플랫폼을 보유하다 보니까 커머스 분야에서 네이버가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비교적 늦게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고한 엔진 플랫폼을 소유하다 보니까 정말로 빠른 시간에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었죠. 다른 회사들 입장에서는 네이버가 진짜 야속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인생은 정글인 걸. 최근에 네이버는 한 발 더 나아가 이제는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중국에서 한 박자 빠르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를 한국에서 네이버가 빠르게 도입해서 이커머스 분야에 이번엔 지배자가 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한번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재미난 점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왜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가 인기가 많았고, 또 한국의 여러 회사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어떤 상품들은, 예를 들어서 노트북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전자상품들은 사양이 어떻게 되고 저장 공간이 어떻게 되고 메모리가 몇 기가인지 이런 숫자들만 대충 읽어와도 내가 사게 될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꽤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품들은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을 가서 내가 해당 상품을 직접 사용해 보아야만 그 상품이 나하고 맞는지, 또 실제로는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는 상품들도 있죠. 아주 대표적인 예가 신발과 같은 의류 상품이나, 또 같은 회사 제품이더라도 미묘하게 다른 색상들이 몇십 가지나 있는 립스틱과 같은 화장품의 뷰티 상품들은 특히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이 요즘같이 온라인이 대세가 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오프라인에서 많이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선 그런 소비자의 불확실성을 굉장히 줄여줍니다. 이런 라이브 커머스에 나오는 쇼 호스트들이 각각의 립스틱의 색상들을 한번 입어보고 시청자들의 질문을 받아주면서 이런 색깔은 실제로 착용해보니까 이런 느낌이 나네요, 이렇게 설명해 줄 수가 있죠. 한마디로 라이브 커머스 시대가 오면 이런 상품들은 진짜 오프라인에서 가서 사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상품들도 온라인으로 구매가 가능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호텔 객실의 내부를 보여주면서 진행했던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서 불과 10분 만에 200개의 방이 모두 완판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심지어 앞으로는 집을 하나하나 보러 다니는 것도 굉장히 수고스럽고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집을 분양하거나 팔 때도 이런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쉽게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전체 유통시장에서 차지하는 온라인 비중이 오프라인을 넘어섰는데요. 그 기세가 정말로 어디까지 갈지 무섭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도 라이브 커머스의 포문을 연 것은 의류나 뷰티 분야였지만 점점 식품들이나 일상의 다른 소비재들로 그 범위가 넓어졌다고 하는데요. 완전히 울상인 회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롯데와 같은 대형 오프라인 유통회사들이 그런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또 유통하기 위해서 굉장히 몫이 좋은 자리에 상점이 위치해야 할 필요가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기존의 회사의 큰 강점이었던 그런 알짜 부동산들을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5천억 원을 매각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빠른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라이브 커머스 시대에서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은 오프라인 회사만이 아닙니다. 바로 로켓 배송과 같은 편의성을 무기로 삼아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넓혀갔던 쿠팡도 이런 네이버의 확장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이커머스 점유율을 거의 쿠팡과 네이버가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 네이버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쿠팡이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상장된 기업 가치가 약 70조 원. 그런데 아직 네이버 전체 매출 규모로 놓고 보았을 때 네이버에서 이커머스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두 회사의 시가총액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들만 놓고 보았을 땐 쿠팡이 고평가거나 네이버가 저평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둘 중 어느 것이 되었든 네이버의 주가가 최근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커지는 커머스 시장에서 네이버가 시장 선두주자가 되고자 최근에 정말 엄청난 정책을 발표했죠. 바로 새롭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제로,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물건을 판매할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엄청난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입장에선 굉장히 편리한 이커머스 사이트가 아닐 수 없지만 판매자 입장에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운영 체계들이 아직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정말로 쿠팡이 네이버 쇼핑과의 커머스 전쟁에서 이기고자 한다면 앞으로도 많은 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시점에만 놓고 보면 쿠팡 주식보다는 네이버 주식을 사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낫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도 해봅니다. 최근 이커머스 시장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승자들이 독식해가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만약에 네이버와 쿠팡 중에서도 또 승자가 여기서 갈린다면 그 회사는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 원이 넘는 그런 초대형 회사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가 1시간에 86억, 6개월 동안 4조 원의 돈을 버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자식을 낳으면 공부를 시켜야 되는 시대가 아니라 방송이나 엔터테인먼트 재능이 있으면 그쪽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되는 세상이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들어서 정말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요.